안녕한가 전용의 안전 빵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판인, 표현이 그렇습니다. 개판인 후보자 지명을 해도 인사검증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역대 이런 정권은 없었다. 이것 가지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조국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자리는 그러니까 탐정 같은 사람 하나 앉혀놓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굳이 무슨 민정수석 필요도 없고. 네.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에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가지고 네. 곽상도 민정수석을 갖다가 뭐 이제 책임자라고 하는데 네. 아니 첫째 곽상도 민정수석이 그 밑에 조홍천 공직기관 비서관도 있고, 그렇죠. 있었고 네. 또 박관청 경경도 뭐 경찰서 왔다 갔다 했다는데 네. 놔두고 김학의 전 차관 하나만 가지고 지금 차관입니다. 차관 장관도 그렇죠. 아니고 네. 가지고 지금 뭐 수사라고 뭐 별별 네. 난리 버석이라고 그러죠. 욕을 안 하겠어요. 네. 근데 문제는 조국은 그에 비하면 네. 안경환 뭐 지금 몇 명이 그럼요. 몇 명 지금 뭐 열 몇 명이 지금 조국 민정수석 때문에 뭐 쉽게 하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보수도 채택 안 해주고 네. 실제로 몇 명 본인이 날라갔고 그렇죠. 네. 이번에 또 2명 사고 났고 네. 또 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고를 많이 친 조국은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내부에서 지금 비판이 없습니다. 네. 이걸 보면 정말 조국은 뭐 실생각 조국이 대통령인가? 뭐 이런 생각 듭니다. 선출된 글쎄요. 사람은 문재인이고 그러니까 권력은 조국의 좀, 백줄은 아우, 뭡니까? 아까 모르겠습니다. 김현철은 저 북쪽이라고 그랬는데 조국의 백줄은 어디예요? 백줄은, 같은 부산 출신이잖아요. 백주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잘 그렇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그럼 한강 이북에 있는 여성. 추측일 뿐입니다. 네, 뭐 한강 어쨌든, 이북에 있는 여성.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뭐 네. 여기 많은 분들이 답을 해 주시네요. 보니까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네. 방금 맞습니다. 곽상도 전 민정수석을 가지고 제대로 검증 못했다고 뭐 조사 네. 한다면은 조국 씨는 깜빵을 가도 검찰 조사를 받아도 수십 번을 받아야 될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전 이번에요. 네. 자, 변명이라고 이번에 무슨 뭐 이제 홍보석이 대변인이 이제 나갔으니까 홍보석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데 검증을 왜 못했냐 하니까는 아니 본인이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네. 저기 누굽니까? 저기 조동호. 아니 본인이 말이야 이상한 학회 가는 거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나머지는 청문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언론도 다 이미 해가 밝혀낸 걸 못 밝혀낸 그런 검증 뭐하러 합니까? 그렇죠. 그런 검증 뭐하러 하느냐고. 그러면서 나중 책임을 청문회에 돌리는 참 변명도 이런 변명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 오전 방송한 이후에 오후에 우리 저기 누굽니까 대변인 나갔잖아요. 네. 대변인 나갔는데 대변인이 마누라 핑계대고 나간 거 보고 참 웃어버렸는데 이 정권 사람들 참 핑계대기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 비교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8대 국회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시절인데 이모 씨가 그때 지금으로 말하면 중기벤처부 장관에 그렇지. 이제 네. 이제 네. 지명됐는데 네. 이 사람이 21만인가 낙마했습니다.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이 청구동인가에 어쨌든 간에 서울 뉴타운 지분을 갖다가 산 겁니다. 네, 2억 4천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가 뭐 7억쯤 되는데 아주 작은 건데 네. 그 중에서 2억 4천만 원 지분을 샀는데 이걸 갖다가 쪽방촌을 뭐 이렇게 그렇죠. 이용해서 돈을 번다 네, 공격을 네, 했는데 네. 그때 이 이모 후보자의 변명이 뭐냐면 사실 안 사람이 한 거다. 네. 그렇지만 미안하다고 하고 그다음에 날라갔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게 2억 4천만인가 그런데 김의겸이는 25억 7천만 원입니다. 10배도 더. 변명도 똑같습니다. 네. 아내가 있다. 나는 네. 전혀 몰랐다. 네. 그런데 왜 자기 후배 해관고 1년 후배 지점장인 은행 지점에서 빌립니까? 네. 그러니까 의혹이 끝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김의겸이가 하다가 윤도환이가 정말 오랜만에 네. 숨어 있다가 네. 수사에 나타났습니다. 밀려 있다가 이제 나왔죠. 그런데 네. 일단 연습 좀 더 해야겠습니다. 보니까 네. 일단 국민들이 보고 있으면 열이 받습니다. 좀. 네. 왜냐하면 아니 지금 안 의원이 말했지만 그 조목조목 하는 말 들으면 네. 변명 이건 그러면 청와대 조직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청와대 민정란이 왜 있습니까? 네. 그렇게 그러면 그냥 신문 보고 이 사람 문제 있네 잘라 그러면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민정수석은 그렇게 네. 높은 분들이 아닙니다. 네.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자기 일은 하나도 못하면서 조국이 뭐합니까? 뭐 알릴레오 나와가지고 무슨 뭐 사법 개혁을 이야기하고 또 SNS를 통해 가지고 뭐 문재인 정부의 경제 복지 정책을 설명합니다. 네. 다른 경제수석이나 이쪽 다 바보입니까? 이거. 비선은 원래 입이 없는 겁니다. 특히 민정수석은 말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문재인 대통령 자기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조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정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기 해봤지 않습니까? 예, 예. 민정수석은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묵묵히 금정하고 네.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뭐가 많이 터지는데 그런 조국을 문재인 대통령이 왜 보고만 있습니까? 다른 말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했던 건요. 예. 저도 동의한다고. 문재인 예. 대통령 진짜 뭔가 이상합니다. 네. 지금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능력밖에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이 정도면은 민정수석 잘라도 몇 번 잘랐습니다. 역대 정권 같으면은 그러니까 조국이가 왜 버티고 있는 것인지 정말 든든한 무슨 백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짐작은 갑니다만은 그 백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사람들 보면요. 검증할 때 이제 저도 옛날에 한번 받아봤습니다만 딱 질문지가 오면 한 100페이지 정도 옵니다. 거기에 탁뭐 당신은 무한적이냐 뭐가 문제이냐 막 써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이 업무가 끝난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냥 아니면은 나 한 적 없다면 오케이. 게다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이제 든든한 백줄을 가져오니까 이것 자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쓴 것 자체도 백줄 밀어주니까 게다가 저는 사실 김현철 같은 사람은 말이 안 되는 인간인데 코드 다른 거고 우리 박영선 씨 같은 경우는 하나 주긴 줘야 될 것 같고 박영선 씨 요즘 뭐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포기하고 서울시장 나가기 위해서 커리어 관리 들어간다. 커리어 관리 해주려고 장관 자리 그런 자리 아닙니다. 게다가 이제 나머지는 관료에서 고르다 보니까 백 주고 들어오니까 본인들이 가장 그렇게 싫어했던 연줄, 백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을 밀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체 근데 최종 책임자는 누굽니까 이런 경우에? 문 씨 아닙니까? 네. 문재인. 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저는 박영선 진영 카드는 어떤 네. 의미에서는 네. 그 사람들이 원했을 수도 있지만 문재인 정권의 친문 세력이 그냥 밀어냈다고도 봅니다. 네. 장관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진영이나 박영선이나 서울시장 한번 노리고 네. 이제 내가 지역구에는 이만큼 했으니까 필요도가 있다. 서울시장 노려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반대로 네. 양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가 네. 지역구가 원래 구로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거기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네. 아마 구로 갑일 겁니다. 그런데 네. 구로 을도 나가는데 그렇죠. 같은 거니까 구로 그렇죠. 갑을은 네. 그쪽에서 보면 네. 정말 우리 쪽의 강남 같은 지역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박영선을 장관 하시고 들어갈 수도 있는 네, 것이고 네. 또 뭐 그게 이철인가요? 저 썰전에 나왔던 네, 이철이요. 네. 이철이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네. 뭐 언론에 보도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네. 하나는 진영 의원 지역구도 뭐 춘추관장했던 누군가가 지금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네. 이야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진영 박영선은 밀려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정권은 장관은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뭐 문성혁, 뭐 조동호, 최정호를 장관시키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정권은 국회의원이 더 세고 네. 장관은 정말 아주 우습게 보고 청와대 비서관 제일 세고. 예,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예. 행정관이 더 셉니다. 네. 예, 뭐 보니까 어쨌든 제가 볼 제일 센 사람은 탁현민이었던 것 같고 네. 행정관이지만 행정관 제일 세고 그다음에 저 백원우 씨 같은 경우 청와대 일개 비서관인데 비서관이 와서 세고. 인재영입 위원장을 합니다. 네.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인재영입 위원장은 4선 이상의 중진이 하는 거예요. 근데 청와대 비서관은요, 여러분들 1급입니다. 차관급도 아니에요. 1급이 와가지고 인재영입 위원장을 하는 그런 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금 기관단총 MP7님께서 지가 향나무라고 점점점점 저요 박연선 씨가 향나무는 도끼로 찍어도 뭐 도끼의 향나무가 남는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걸 보고 꾸정물은요 양재기로 떨어내도 양재기 꾸정물의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근데 네, 그 이야기가 확 생각이 났어요. 네. 여러분들 뭐 공감하시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또 이 박영선 나왔으니까 또 한마디 안 네, 할 수가 한마디 하십시오. 없는데 아니,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박영선, 네. 박지원 남매라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네. 그 과거에 또 민주당 시절에 법사위원회에서 두 명이 뭐 컴비를 했습니다. 네, 그때 남매라고 했죠. 이쪽을 막 네. 비판하고 했는데 네. 여러 명 천성관 뭐 등등 날렸는데 네. 근데 제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이겁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한다면 네. 지금 특별수사단이 만들어졌는데 박영선과 박지원을 수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박지원이 공개적으로 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분도 지금 요새 오버해가지고 네. 오랜만에 마이크 들여야 되니까 말을 막 했습니다. 네, 네, 보니까 첫째 네. 3월 초에 자기는 그 엄난 유튜브 네. 별장 성접대 성폭행 의혹 동영상을 받았다. 네, 예. 경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네. 그리고 봤다. 그런데 너무 난잡해서 뭐 어디까지 봤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네. 보긴 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봤어요. 처음에 네. 그리고 일단 정보를 공유했다니까 저는 박영선 의원하고 같이 봤는지 각각 자기 방에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같이 어쨌든 봤어요. 야.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 말을 보면 마치 같이 봤다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네네. 또 따로 봤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네. 봤다고 하면 네네. 첫째 그 음란 동영상 그 보는 거는 합법적인 겁니까? 지금 네. 승리 뭐 등등이가 요즘 그 불법 성행위 이런 걸 보면 그것도 위법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그걸 갖다가 봤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포했을 가능성도 조사를 해야 되는 오케이 거예요. 또 하나 네. 문제는 뭐냐면 자 그러면 3월 초에 이미 박영선과 박지원은 김학의가 문제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한 명은 법사위원장, 한 명은 법사위원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장관 후보자라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청문회 나오면 이제 한 방 먹여야지 갖고 올 수가 그렇죠. 있지만 네. 차관 후보자입니다. 장관은 황교안입니다. 그런데 일개 차관 후보자의 그 혐의가 있는 영상을 들고 네. 마지막까지 보호해 준 겁니다. 네. 비호 세력입니다. 그렇지요. 왜 네. 그걸 안 깠냐는 거죠. 네. 아니, 본인이 못 가면 언론 줄 수 있는 것이고. 네. 근데 끝까지 김학의 그 영상, 그 음란 동영상을 네. 쥐고 안 풀었다는 거는 그렇죠. 두 명 다 네. 도덕적으로는 최소한 책임져야 되고 네. 법적으로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네. 수사하면요. 네. 지금 말씀 유폐했다면도 문제가 되고요. 유포했던 문제 되는 것이죠. 이 영상 네. 내용이요. 음란하다고 합니다. 아주 네. 난잡하다고 합니다. 지금 박지원 말로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런 참 아우 정말 그런 거를 의원님께서 그냥 몰래 보셨습니까? 혹시 돌려보진 않으셨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이걸 알면서도 봐준 겁니다. 이거는. 게다가 우리 박지원 씨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박영선 씨가 낄낄대면서 말하더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걸 보면서 자유롭게 낄낄대면서 웃으면서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뭐 유폐했을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거 조사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엄마 놀부님께서 잘 안 보입니다. 글씨가. 자, 아유 송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하나 여기 이제 아까 최동욱을 또 이야기해달라고 네, 하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한마디 네. 하면요. 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최동욱은 박근혜 정권에서 한 인사가 아닙니다. 네. 이명박 정권 때 임명됐다가 박근혜 정권 때 총장 임기를 시작했는데 네. 그때도 원래는 다른 사람을 검찰총장을 주려고 했는데 이분이 다른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부지리로 최동욱이 됐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동욱이 인사청문회 나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야당이 최동욱을 띄웠습니다. 네. 박근혜 쪽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범계 의원이 파도 미담만 나온다 그래가지고 파도남이라 그러고 그렇죠. 네. 또 박영선 그때 법사위원장하고는 어쨌든 간에 언론 보도가 너무 치밀한 거야. 이게 네. 뭐냐 이거 야당이 이렇게 되느냐 이 정도로 최동욱을 감쌌던 게 민주당 의원들인데 그 최동욱이가 사실은 김학의 이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입니다. 그리고 그 검찰의 책임자입니다. 경찰의 수사를 방해했다고 하는데 그 시기에 검찰 책임자는 최동욱이고 그럼요. 법무부 네. 장관은 검사들 일을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권은 좀 관여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검사들의 일선 지휘자는 검찰총장이고요. 검찰 해보신 분 압니다. 검찰총장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게 그럼요. 그 동네에서는. 그런데 최동훈 이름도 안 나오고 조홍철은 이름도 안 나오고 곽상도 황교안만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야말로 정치수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동남아 순방 갔다 가지고 할 일도 많은데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이야기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쇼입니다. 지지율 떨어지니까 올리려고 했는데 자살골입니다. 제가 볼 때는 김학이나 버닝썬은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문재인 정권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동훈 한번 파보십시오. 곽상도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자기 발등을 찍을 것이라고. 최동욱 씨가 정말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검사는 말단 막 들어온 초임 검사나 검찰총장이 같습니다.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수사를 다 보고를 받고 지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별개입니다. 행정지휘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면 엄청나게 무능한 사람이죠. 지시할 수밖에 없죠. 왜? 검찰 내에서 직전 차관을 했던 사람인데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최종 수사 방해의 타켓은 최동욱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최동욱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야당 의원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어울려 다녔지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정말 타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 이런 정권은 없었다. 처음 보죠? 기자들 하면서 쭉 우리가 봐왔지 아니 근데 않습니까? 그거는 뭐 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겠다. 진짜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 못했어요. 이거 뭐 미세먼지 이런 거 아니 뭐 30% 줄인다고 해놓고 지금 네. 뭐 한 번도 경험 못한 네. 미세먼지 정말 맞고 있고. 경험하지 못한 거 많이 보고 있죠. 자영업자 여러분들. 이게 뭘로 하는 거 봤습니까? 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특히 네. 조국석 같이 정말 청와대는 정말 이 A조 B조 C조 해가지고 다 이제 쉽게 하면 계급 사회 같아요. 네. 이 조는 아무리 못해도 무조건 그렇죠. 잘한다. 말도 안 선걸 한다. 중에 선걸. 네. 아우 열받네요. 그 친구 요즘 하면 요거만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네. 예.
그럼 필요할 때는 늘 나와가지고 떠들다가 네. 이럴 때는 또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무 말도 안 해. 굉장히 소심한 친구입니다. 네. 소심한 친구인데 좀 어쩌다가 뭐 말 좀 하다가 옛날에 그 댓글 뭐 SNS 달다가 그냥 여기까지 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이제 개인에 대한 평은 사실 10만이 할 수 있는데 네. 조국을 보면 이 사람이 무슨 부패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네. 무능한 사람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드러난 걸 보면 나름대로 스타일리스트고 뭐 다 알겠는데 서울대 교수도 실력으로 되는지 저는 좀 의심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평을 들어보면 네. 그렇지만 그것도 제가 평가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만 네, 네. 그렇고 또 하나는 무능하다는 것. 사실은 정권의 제일 문제는 네. 일부 부패한 것도 문제지만 제일 문제는 무능한 겁니다. 아, 그럼요. 국민들 못 살게 하고 네. 국민들한테 이상한 사람들 장관시키고 이게 가장 큰 폐악입니다. 네. 혼자 뭐 술 몇 번 얻어먹고 뭐 천진비품 받은 거는 그것도 나쁜 짓이긴 하지만 네. 그거는 본인의 문제로 끝나지만 이 무능, 민정수석이 자기 일을 못하니까 이상한 인간들이 전부 장관되고 또 이 뭡니까 지금 들어보나 김의겸을 갖다 몰랐으면 그것도 조국 책임입니다. 아, 그럼요. 네.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시도 조국해야 되는 건데 한 게 뭡니까 도대체 이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정권은 무능한 사람들 몽땅 모아서 게다가 이제 조국은 운동권 아닙니다. 운동권 사람들 솔직히 평생 월급봉투 한번 받아본 적이 없고 저금해야지 그런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소리치기만 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갑자기 공무원 된 사람들, 무능한 공무원들. 게다가요. 대통령은요. 무능은 죄악입니다. 정치인은요.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왜? 뽑아준 사람들을 위해서니까 국민을 위해서. 무능한 대통령 5천만 명을 눈물 나게 하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은요. 정말 부도덕하고 부정의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 대한민국에서 지금 깝깝합니다. 네.